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김점선 10cm 예술 지은이 김점선 현행곳 마음산책 몸이 아픈 것, 병이 든다는 것도 때로는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 늦가을 너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많은 그림을 그려서 오른쪽 어깨가 탈이 났다. 병들었다.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아팠다.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사람들이 50견이라고 했다. 몇 해 전에도 왼쪽 어깨에 50견을 앓았는데 그때는 왼쪽이 아파도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오른쪽이 아픈 것은 훨씬 더 불편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오른팔 몰래 그림을 살짝 그려봤는데 그래도 오른쪽 어깨 통증이 더 심해졌다. 오른팔을 속이고 몰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징징 울고 왼팔로 책 같은 것을 들고 읽었다. 팔이 아프니 다리나 많이 쓰자. 많이 걸어 다녔다. 외출도 많이 했다. 얼마나 불만이 쌓이던지 자신에게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슬퍼만 하다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때 문득 컴퓨터가 떠올랐다. 두 팔을 책상 위에 올린 채 어깨는 안 써도 손목과 손가락의 힘만으로도 컴퓨터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말을 아들에게 하자 대단히 좋아했다. 아들이 엄마를 생각하며 싱글벙글 웃으며 노트북을 사왔다. 처음엔 글을 쓰려고 컴퓨터를 생각했다. 펜으로 글을 쓰면 오른손만 쓰게 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최소한 오른손의 부담은 절반을 덜어줄 수 있었다. 글꼴 익힘부터 속도에 욕심을 내지 않고 정확하게 새끼손가락까지 써가면서 손을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아픈 중에도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 아픈 시간을 무의미하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뭔가 자신을 좋게 훈련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 열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그때 아들이 이제는 글자 연습만 하지 말고 그림도 그려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뭔가를 설치해줬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보더니 아들이 놀라 소리쳤다. 와, 화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컴퓨터를 전공한 아들이 진짜 화가가 작업한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초보적인 툴로도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니 하면서 아들은 더 좋은 것을 설치해 줘야겠다고 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설치해 신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타자 연습은 안 하고 그림만 그렸다. 팔이 아픈 줄도 몰랐다. 정신없이 그림을 그릴 때는 펜 마우스를 워낙 긁어대서 사방 10cm의 손바닥만한 그림판 태블릿에 구멍이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쉬지 않고 펜 마우스를 긁어대다 걱정이 되어서 작업 도중 태블릿을 들고 수없이 들여다봤다. 그렇게 문질러댔지만 신기하게도 흠집 하나 없었다. 게다가 손바닥만한 태블릿에 펜 마우스로 작업을 하니 손목만 움직여도 다양한 크기의 그림이 완성되니 아픈 중에도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런 현대 문명이 있게 한 과학자들에게 감사한다. 한 소재의 그림들이 자꾸 반복된다. 왜냐하면 스스로 감행하고 싶었던 성실하고 혹독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 여러 번 접근해서 그려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 같은 하나의 대상을 접하면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되풀이해서 그리게 된다.
마티스가 루마니아의 블라우스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장의 비슷한 그림을 그린 게 고등학교 때의 미술 교과서에 나왔다. 그의 연습 그림들이 평생 동안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도 그처럼 성실하게 한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그려보는 연습을 끝없이 해야겠다고 얼마나 다짐했던가. 컴퓨터를 만나니 그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컴퓨터는 종이에다가 물감과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편했다. 물감으로 작업을 하면 색을 섞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다시 섞고 또 다른 물감을 더 넣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재료를 버릴 때는 아깝고 낭비도 심했는데 컴퓨터는 색을 띄워서 마우스로 콕 찍으면 1초 안에 새로운 색을 고를 수가 있어 너무 신이 났다. 붓도 아주 넓은 붓에서부터 아주 가는 붓까지 순식간에 바꿀 수 있고 아무리 그려도 종이나 캔버스가 떨어질 염려도 없다. 그림을 그리다가 화방에 전화해서 당장 필요한 것을 주문하고 배달해달라던 번거로운 일도 사라져버렸다. 이제까지 나를 짓누르던 번거로운 일들이 사라져버렸다. 온갖 불편함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한 세계에 내가 살고 있었다. 나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서 맨 먼저 컴퓨터를 켜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습관이 되었던 아침 신문도 읽지 않고 오로지 그림에만 몰입했다. 컴퓨터를 알기 전에는 해만 지면 잤는데 어떤 때는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새벽 3시까지도 앉아서 그렸다. 그래도 피곤한 줄도 몰랐다. 팔이 아픈 줄도 몰랐다. 대부분의 사람은 언어로 생각하고 수학자는 숫자나 기호로 생각하지만 화가는 눈과 손으로 생각한다. 손을 통해서만 사고는 앞으로 나아간다. 손으로 그려보지 않으면 상식적인 단계에서 시각적인 사고가 멈춰버린다. 화가는 생각과 동시에 손을 움직여서 그려야만 한다. 손이 그린 것을 눈이 보면서 생각은 더 앞으로 나아간다. 손의 도움 없이 눈만으로 나아가는 세계는 한계가 있다. 자꾸 손으로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세계에 자신이 도달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손으로 그리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다. 이럴 때 컴퓨터는 아주 좋은 도구이다. 물감과 화폭을 무한정 쓸 수 있고 그림 100개를 그려서 쌓아둬도 짐이 되지 않는 데다 어딘가로 옮겨도 무겁지 않고 곰팡이도 안 쓸어서 더할 수 없이 좋다. 나는 사람이 언어를 떠나서 시각만으로도 사고할 수 있을까에 대해 줄곧 생각해 왔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제를 여러 각도로 탐구하듯 아주 깊이, 아주 많이 그려보고 싶었다. 나는 언제나 지금 이 그림에 만족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수많은 고양이를 그리고 수많은 말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더 많은 내면을 그리고 그렇게 그리면서도 나는 분명 더 많이 그리고 싶어 할 것이다. 이 그림들은 팔로 그림을 못 그려서 컴퓨터로 그려졌고 굉장히 개인적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로 몰입해가는 성실하고 진솔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2002년 6월 김점선. 만세를 부르자. 두 팔을 하늘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자. 만세를 부르면 회색빛 심장이 툭 떨어져 나간다. 어떤 치욕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는 벌떡 일어서 만세를 부르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도 힘들다고 징징 울지 말자.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자. 몸에서 툭 소리를 내며 고통이 떨어져 나간다. 만세를 부르자. 탑골 공원이 아니더라도 지하도 속에서라도 만세를 부르자. 먼지가 가득 찬 지하 공간에서도 만세를 부르자. 부패되는 순간에도 만세를 부르자. 어떤 어둠도 만세를 부르는 사람을 좀먹을 순 없다. 만세를 부르면 힘이 난다. 치욕도 살비듬처럼 가볍게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 몸을 짓누르던 온갖 채무감도 사라진다. 부패 박테리아도 에너지로 변한다. 아무 데서나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르자. 말 위에서 죽다. 나는 달리는 말 위에서 죽었다. 죽은 채 땅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나의 전생이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나는 그렇게 죽었다. 나는 매번 20살도 되기 전에 죽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무술을 단련하고 첫 번째 전투에 나가서 적을 향해 돌진하다가 죽었다. 왜냐하면 나는 매우 용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오든 칼이 날아오든 오로지 적을 향해 달려나가다 죽었다. 한 번도 두 번째 전투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30이 되도록 살아본 적도 없었다. 내 영혼에 20살 저 너머의 기억은 없다. 지금처럼 오래 살아보는 것은 내 여러 생애 중 처음이다. 현세에서 나는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성인이 된 후로는 우리나라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50이 넘도록 살아있다. 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몸을 아낄 줄을 모른다.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다. 적당히 작업을 하고 난 후에는 적당히 쉬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한 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병이 날 때까지 몸을 쓴다. 병이 나면 징징 울면서 그제서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한다. 병이 난 후에서야 몸을 너무 많이 썼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생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늙어보았으면 몸을 아꼈을 줄 알았을 텐데. 후생에 나는 평화롭게 잘 살 것 같다. 다음 생에는 친구들처럼 체육관에도 다니고 헬스도 하고 러닝머신도 타고 보약도 먹고 맨손 체조도 하고. 나는 말 위에서 죽었다. 말 잔등이 내 죽음의 침상이다. 내 최후의 기억은 말 잔등에서 멈춘다. 그래서 나는 말을 그린다. 왜 말을 그리는 줄도 모르면서 말을 그린다. 아무리 그려도 말을 그리면 행복하다. 아무리 그려도 말을 그리는 동안은 만족을 모른다. 아무리 말을 많이 그려도 또 다른 말을 그리게 된다. 나는 말 위에서 죽었다.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죽어가는 나를 태운 채 말은 달리고 있었다. 그때 말과 나는 구별이 되지 않았다. 말이 내 자신인지 내가 말인지.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 화가가 되었다. 말을 그린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